와우. 안녕하세요. 난 읽기 쓰기가 정말 신나 작가 조영경입니다. 오늘 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드릴 일기는 견학일기하고 주장일기예요. 견학일기하고 주장일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내용도 알차야 되고 형식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일기 쓰기는 물론이고 글쓰기를 시키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좀 더 유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견학일기는요, 체험일기하고 조금 다른 게, 체험일기는 몸으로 하는 것이었다면은 견학일기는 미술관이라든가 박물관이라든가 아니면은 공연이라든가 뭐 영화 관람 그런 거를 보고 쓰는 일기예요. 견학을 가기 전에 좀 아이들한테 정보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재밌는 데 데리고 갈 거야 라고 해서 딱 갔더니 박물관 내지는 오늘 뭐 좋은 데 데리고 갈 거야 라고 했는데 음악회 막 그럼 아이들이 일단 이러고 말거든요. 그리고 또 가서 뭐 알았어, 엄마가 아빠가 왔다 했으니까 가줄게 라고 했는데 엄마 이건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엄마 아빠가 아무 대답도 못 해준다면 이게 뭐야? 라고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흥미를 조금 불러드리기 위해서는 오늘 어디 갈 건데 라고 미리 넌지시 이야기를 해주시고 부모님들도 조금은 정보를 갖고 있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가서 아이들한테 설명도 해주고 이야기도 해주고 그러면 아이들은 그 이야기를 가지고 또 일기를 쓰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한번 사례를 한번 볼게요. 엄마랑 로마 무슨 전시회 갔다. 돌로 만들어지거나 쇠로 만들어진 조각상들이 많았다. 깨진 것도 많은데 그런 것을 전시한 게 신기했다. 전시를 다 보고 나왔더니 계단이 많아서 동생이랑 놀았다. 엔타워도 보여서 사진도 찍고 연못에서 잉어도 보았다. 기억에 남는 전시회였다. 근데 정말 기억에 남는 전시회인 것 같긴 한데 무슨 전시회를 봤는지 내용이 전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견학일기를 쓰려면은요, 일단 견학 가기 전에 부모님들이 약간의 정보를 주는 것도 좋고, 견학을 가면 입장권이랑 팜플렛, 브로셔 같은 것들이 다 입구에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오면 나중에 견학 일기를 쓸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돼요. 거기에 많은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요. 예를 들면 로마 이전 에투르니아라는 전시에 다녀왔다. 에투르니아는 고대 이탈리아 반도 중북부 지역에 살던 사람들을 말한다. 문화적으로 로마에 많은 영향을 주었지만 아직도 비밀에 쌓인 문명이라고 한다. 조각상이 많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파손되어 원래 모습이 아닌 조각상도 많았다. 대리석을 기계가 아닌 손으로 이렇게 정교하게 조각했다는 게 대단했다. 게다가 아직도 발굴하지 못한 유물들이 더 많다니 놀라웠다. 타임머신이 있다면 과거로 돌아가 모든 유물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들이 고대 유물이 될 것을 상상해 보기도 했다. 이 내용은 팜플렛에 있던 내용들 참고를 해서 쓴 일기거든요. 이렇게 견학을 가면은 그곳에 팜플렛이라든가 브로셔 같은 거를 가지고 오셔서, 또는 견학을 하는 동안에 사진을 찍거나 메모를 하는 것도 나중에 견학 일기를 쓰는데 많은 도움이 돼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견학 일기는 단순히 일기가 아니라 나중에 보고서 쓸 때도 많은 도움이 되고 온 글쓰기라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는 점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견학일기를 쓸 때 하나 좀 팁을 드리자면요. 박물관을 갔을 때는 주로 어떤 내용에 대한 걸 많이 쓰게 될 거예요. 하지만 공연이라든가 영화 관람을 했으면은 내용보다는 느낌을 더 많이 쓰는 일기가 되겠죠. 자, 이렇게 견학일기를 쓰면 되고요. 다음에는 주장일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상대방한테 내 의견을 이해시키려면은 내 생각을 말하는 연습이 많이 필요해요. 이거는 일기 쓰기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아이들의 교육에서도 많이 나오는 이야기라서 부모님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이제 정보를 누가 많이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은 정보를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드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주장일기를 쓰다 보면은 많은 정보를 가지고 나의 생각을 나타내는 글쓰기를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사례를 보면요.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를 두고 하고 있다. 근데 사람들은 마스크도 안 쓰고 모임을 갖기도 한다. 왜 하지 말라는데 자꾸 청개구리처럼 구는지 모르겠다. 어른들은 우리한테 말 좀 들으라고 하는데 어른들이야말로 뉴스 말 좀 들었으면 좋겠다. 자기들도 말을 안 들으면서 왜 우리한테 잔소리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내 주장을 하는 일기인데요. 주장 일기를 쓸 때는 대부분 그 시점에서 가장 이슈화되고 있는 것을 쓰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매체에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배경 지식을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장하는 글의 완성도가 좀 떨어진 이유가 대부분 배경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장일기를 한번 써볼래? 라고 할 때는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무언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례를 보면 단순히 이거는 자기 생각에 지나지 않고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단순히 일기라면은 뭐 그냥 그렇긴 하겠지만 좀 완성된 자기 주장하는 글을 한다고 한다면 다음 사례처럼 하는 거 좀 좋을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는 감염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나 모임을 하지 말고 되도록 외출을 하지 말라고 부탁하는 것이다. 그런데 나 하나쯤이라는 생각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무시하는 어른들도 있다.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는 전파력이 높다고 한다. 이럴 때는 나 하나쯤은 이 나 하나 때문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꼭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어른들이 잘 지켜줘야 어린이가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주장 일기를 쓸 때는 내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뭔가 근거가 되는 것을 찾는 그런 연습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 주장 일기 쓸 때 무조건 내 말이 맞아요. 반대 의견 무조건 틀려요. 내 말이 맞으니까 내 말만 들어요를 한다면은 제대로 된 주장 일기라기보다는 그냥 떼쓰는 일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장하는 일기는 오늘의 나에 대해서 쓰는 거기도 하지만 제대로 된 글쓰기의 연습이라는 생각을 해서 좀 되도록이면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경 지식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 배경 지식을 뒷받침해 줄 만한 근거가 정확하게 있는지 등을 잘 살펴서 쓰도록 지도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 혼자서도 제대로 된 일기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욕심내지 않고 아이들이 제대로 일기 쓰기를 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팁만 지도해 주신다면은 아이들도 충분히 혼자서 제대로 된 글쓰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